네, 최근 하나씩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이 시장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GDP 발표도 역시 그렇고요. 밤사이에 발표됐던 미국의 주택 지표 그리고 뉴욕 제조업 지표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발표됐던 추가 경정 예산도 시장에 탄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최연기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그림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네. 그동안 미국에서만큼은 경제 지표들이 좀 잘 나오나 좀 싶었거든요. 근데 주택 지표 마저 뭐 안 나와버리고 어제 나왔던 중국의 GDP도 뭐 충격적인 뭐 그 수준으로 나왔고 좀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부진한 겁니까?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회복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감은 좀 다소 낮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GDP 1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의 8%라든가 전분기에 기록했던 7.9%를 좀 다소 큰 폭으로 하회한 7.7%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만큼 그 정부의 어떤 그 교체 시기에 따른 어떤 정책 공백에 따른 어떤 투자 둔화가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를 좀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의 의도대로 소비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대외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어떤 순수출 기여도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에서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역시 물론 반등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반등폭 자체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상 3월 초에 발표되었던 ISM 제조업 지수부터 네.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3월 초에 그 시퀘스터 시행 여파도 좀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예년보다 좀 봄 날씨가 좀 추웠던 어떤 그런 영향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미국 경기의 어떤 회복에 좀 지지 역할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 주택 시장 체감 경기 역시 좀 다소 냉각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조업 체감 경기 역시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미국이 소프트 패치 국면에 좀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금값이 굉장히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루 만에 9% 넘게 하락을 했죠. 지금 1,363달러 선까지 네, 큰 1,400선 폭으로 무너졌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에 대한 이유를 저희가 뭐 키프로스가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을 매도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양은 사실상 미미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굳이 따져보자면 포르투갈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금을 매도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불안감으로 치기에는 낙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12월 말 이후서부터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투자 매력도 자체가 이전에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네네. 금 가격 그 국면에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었기 네. 때문에 헤지펀드들의 금 매도세가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키프로스의 어떤 그 자금을 자구책으로 하는 것이 이제 금 매도였는데 사실상 매각량이 뭐 금 중앙은행이 네. 보유하고 있는 보유량에 비해 상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포르투갈이라든가 이탈리아 같은 그러니까 유럽 재정 위기 국가들이 상당 부분 금 보유량이 많은데요.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고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ECB에서의 어떤 구제금융 자체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 자구책으로 금 매도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일단은 시장에서의 어떤 금 가격 하락을 좀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금 가격이 사실상 시장이 불안했을 때 각광받는 안전자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많이 유입된 투기 자산으로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워낙 최근 들어서 예상 외로 강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떤 금 매도 가능성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좀 금 가격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유가와 같은 어떤 상품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해외 주요 IB들이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자기 예언적 실현 그런 가능성 등이 지금은 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해외 주요 IB들이 계속적으로 금가격 전망치를 낮추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크지 않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주요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1,500선이 상당히 빠르게 무너졌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약세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온스당 $1,300 수준은 어느 정도 충분히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급락에 따른 반발 수요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아직 유로존 중앙은행들이 금 매도를 할 것이라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고 또 하나 신흥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외환 보유고 다각화를 추구하기 위한 금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네. 있어서는 금 가격이 하방 경직성이 확보될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국내 이슈 체크해 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17조 원대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주식시장 보니까 이게 실망감에 밀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이제 기대를 했다가 뉴스가 오픈되고 네. 나니까 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밀리고 있는 것인지 양쪽으로 해석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정부의 그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 자체가 우리 증시, 한국의 경제 부분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판단 내리세요? 일단은 이제 국내 추경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국내 경제 성장률의 어떤 예상했던 하락분이 다소 만회되는 수준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했지만은 지금 추경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 자체를 0.3%포인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2.3%에서 2.6%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한은에서 예상하고 있는 2.6%보다는 2.9% 정도. 하지만 이 수준은 여전히 국내 어떤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좀 시장이 반길 만한 뉴스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총 그 기금 증액과 합치면은 약 한 20조 원 가까이 네. 되는데요. 사실상 어떤 세수 부족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세입 경쟁은 그 12조를 감해고 나면은 실질적인 세출 부분이 7조 원 가까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측면이 좀 있겠고요. 일단은 하반기에 국내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번 추경 예산은 기본 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보다는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신경제연구소 최연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